Making 2 visits to one of our cold greenhouses. 우리의 저온 온실, cold greenhouse에 있으니까 greenhouse는 원래 어느 정도 온도 유지하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의 온도는 막아주면서 햇빛은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그 저온 온실 중에 하나에 우리의 한 곳을 2번 방문하는 것 해놓고선 중간에 짝대기 해서 삽입되어 있는데요. 삽입된 표현도 한번 볼게요. One at done and the other. 지금 보면은 one and the other 구조 있거든? 2번 방문한다 했으니까 그 2번 방문을 하나씩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한 번은 언제냐면 done이 언제니? done. 새벽, 그렇지. After below zero night. below zero 하면 영하야, 말 그대로. below가 하, 그리고 zero 영. 그래서 영하. 영하의 밤을 지난 후 새벽에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a few hours later.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한 번, 이렇게 2번 방문할 거예요. 이렇게 2번 방문하는 것은 해가지고 주어가 making이거든. 그래서 동사가 지금 provides 해서 단수 수일치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2번 방문하는 것은 striking introduction to the winter harvest. 겨울 수확에 대한 striking introduction. striking 무슨 뜻? 제공하다 provide고. striking, 여기서 striking instruction, 이렇게 introduction. 어떤 소개? 아주 눈에 띄는 아주 중요한 뭐 이런 뜻이겠죠. 소개를 제공한다. 그래서 소개라는 건 약간 좀 어색하니까 약간 도입 설명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During the dawn, 새벽 방문하는 동안에 During the dawn visit, 새벽 방문하는 동안에 all the crops are frozen solid. 모든 작물들은 frozen solid 하면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다. solid가 고체잖아요. 단단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영하의 밤을 지내고 났기 때문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겠죠. 다음, raising the inner covers. 안에 내부 덮개가 있는데 그 내부 덮개를 들어 올리는 거, raising 하는 것은 근데 중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which is difficult because they too are frozen. 그들이 그것들 또한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inner covers잖아요. 그 inner cover들도 얼어 있기 때문에 그 inner cover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 어려운데 그걸 들어 올리는 것은 reveals a side of hard, frost-coated leaves, bleak enough to convince anyone that this idea is foolish. 여기 일단 이 빈칸부터 볼게. 어떤 일이다 그래요? 어려운 일? 여기 어딨냐? Hard first code. 잠깐만요. 이거 뒤에부터 보자. 이 생각이 어리석다고 누구든지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 구조가 이렇게 형용사 부사 나오고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써가지고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부사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래서 bleak한 게 황량한 황량한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누구든 이 생각이 멍청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충분히 황량한 딱딱하고 서리로 얼어있는 잎들을 드러냅니다.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다 얼어있다 그 소리죠. 말을 좀 문학적으로 한 것 뿐이지. 그래서 누구든 확신시키기에 뭐에 대한 해석이야? convince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빈칸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게 맞죠. which is difficult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무슨 내용?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문 첫 번째.
말이 조금 어렵게 적혀있어. 결국에는 영하를 지낸 새벽 직후에 가면 다 얼어있고 작물이 얼어있고 그를 덮고 있는 덮개도 얼어있어서 열어봤자 그냥 다 뭐랄까 다 말라 비틀어진 얼어붙어있는 작물들의 뭔가 잔해같이 보이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4번의 yet이 여기서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에 가는 게 second visit이잖아요.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After the sun has warmed the greenhouse above freezing 어느 점 이상으로 above 이상으로 그 온실을 warmed 데피게 된 이후에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두 번째 visit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a miraculous contrast. miraculous 하면 미라클적인, 기적적인 이런 뜻이죠. 기적적인 contrast,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Under the inner covers are closely spaced rows of vigorous, healthy leaves that stretch the length of the greenhouse. 그 내부 덮개 아래를 들춰보면 그 아래에는 얼어붙어 있고 황량하고 막 서리가 덮여 있는 이파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힘차게 막 이렇게 활기찬 그리고 건강한 이파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온실의 랭크니까 길이만큼 뻗어 있는 활기차고 건강한 잎사귀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게 된다. 여기가 second visit 이야기지. 이렇게. The leaf colors in different shades of greens, reds, maroons, and yellows stand bright against the dark soil. 흙은 까만데 이 색깔의 요 이파리들이 너무 생동감 넘쳐 보인다. 그 대조점이 보인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흙을 뭐 한다? 등지고 이렇게 할게요. against니까 등지고 여기 동사가 stand야. stand bright against잖아. bright하게 밝게 서 있는데 뭐 하고? 등지고서 어두운 토양을 등지고서 색깔을 드러내면서 서 있다. It looks like a never-ending spring. never-ending 무슨 뜻?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인다. 결국엔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온실을 특히나 저온 온실 막 엄청 막 여름 작물 키우는 게 아니라 저온 온실 들어가 보면은 새벽에는 저온 온실이다 보니까 영하까지 떨어져서 식물들이 다 얼어 있는 것 같고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 황량해 보여. 이거 뭐 잘하는 거 맞아? 이렇게 보이지만 몇 시간 지나고 나서 햇빛이 들어와서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생생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죽은 게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온 온실에 뭔가 구동 양상에 대한 설명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 지금 39번이기 때문에 삽입 문항으로 나왔을 텐데 지금 중간에 yet 해가지고 first visit과 second visit을 중간에 구분 지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순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휙책 보면 영하의 밤을 보내는 새벽의 온실을 방문하면 모든 작물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의 온실을 데우는 다시 방문하면 활기차게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맞아요? 네. 새벽 방문 시 내부 덮개는 얼어붙어 있어서 들어올리기 매우 어렵지만 몇 시간은 태양에 의해 녹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진술이죠. 새벽에 내부 덮개를 들어올리면 괜히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고 생각할 만큼 여기 지금 to convince 여기 이하 있잖아요. 여기. 이 생각은 멍청하다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괜히 했다라는 느낌 들게 할 만큼 이런 뜻이죠. 어리석다고 여겨질 만큼 황량하고 서리로 뒤덮인 잎사귀의 광경을 볼 수 있다. 맞아요? 네. 겨울 수확을 위한 온실 방문은 하루에 한 번만? 2번 이루어진다. 그게 여기서의 핵심이죠. 두 번째 방문 시 다양한 색조의 활기차고 건강한 잎사귀들이 빽빽하게 줄지어서 마치 끝없는 봄과 같은 인상을 준다?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 Parenting experts 육아 전문가들은 말하기로 뭐라 말하냐 여기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안에 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아이들은 뭐와 뭐를 independence and resilience independence 무슨 뜻이니? 옳지 독립성 resilience는?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요거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원래 직역돼요. 회복 탄력성이 뭔지 아니?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받았어. 누가 날 놀려서 이랬어. 마냥 계속 꿍하고 있는 게 아니라 툴툴 털고 일어나는 이런 게 회복 탄력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회복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But cities and suburbs don't offer safe walk and bike routes to school. Malls kick teenagers out on the weekends and free time disappears under a spreadsheet of activities.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cities and suburbs 나와 있는데 city 도시고 suburb는 교외인데 교외로 치면 시골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면 보통 서울이 도시잖아.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 도시면 교외가 분당이라 생각하면 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분당. 백화점 있고 공원 크게 있고 이런 느낌이 서버브예요. 그런데 보면 잘 사니 못 사니? 잘 살잖아. 그런데 보면은 안전한 걷는 길이 별로 없고 자전거 타는 길도 별로 없어. 다 차도다 이 말이야. 차 다니는 길이 많다 이거야. 그리고 쇼핑몰들은 티네이저들을 킥아웃 시켜. 킥아웃이 뭐겠어? 내쫓아. 주말에 노키즈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유시간은 disappears. 어떻게 됐대? disappears. 사라져 under a spreadsheet of activities. spreadsheet 하면은 엑셀표 같은 걸 spreadsheet라 그래. 활동률은 겁나 많으니까 자유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학군지에 사는 애들 보면은 거의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빈칸 학교로 가는 안전한 도보 및 자전거 경로 제공하지 않고 쇼핑몰은 10대들을 내쫓아 버리고 자유시간은 활동 목록 아래에서 사라진다. 아이들이 숨 쉴 틈이 없다 라고 여겨지죠. 그 다음 all of those musts. 지금 must가 원래는 조동사인데 s 붙어서 얘를 명사처럼 바꾼 거야.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니?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필수사항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 말하는 활동 목록, a spreadsheet of activities랑 거의 일치하죠. 학원 가야 돼. 학원 갔다 오면 뭐 가야 돼. 뭐 어딜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말하는 거야. 이 모든 필수 사항들은 take more of the parents' time or money to navigate because the child can't do it on their own. 이 모든 필수 사항들은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on their own 스스로 할 수 있대 없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시간 내지는 돈을 take 직역하면 뭐예요? 드려야 한다, 드린다, 앗아간다, 소비시킨다 이런 뜻이죠. 부모님의 시간이나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처리해야 한다. 좀 직역하자면 여기서 navigate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지도할 뭐 요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아이들을 인도할 아이들을 지도할 인도할 시간들을 더 테이크 해간다 이런 뜻. 무슨 말이에요? 애들 학원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차로 됐다. 라이딩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서라도 부모님이 웬만하면 좀 특히나 학군지일수록 더더욱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다 해주지. 픽업해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As Darby 이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이 clinical psychologist인데 임상심리학자인데 동격 처리돼 있고요. 이 사람이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썼냐면 Underparenting requires structural change. 여기서 underparenting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과잉 보호하지 않는 양육이라고 번역되고 있거든요. under라는 말을 지금처럼 지금 여기 띄어쓰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걸 접두사라고 그래. 단어 앞에 그냥 찰싹 붙이는 걸. 그렇게 단어 앞에 찰싹 붙이는 under이라는 단어의 뜻은 좀 그 퀄리티를 낮춘다의 의미야. parenting이 양육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3번까지 언급된 양육은 어떤 양육이니? 과잉 양육이지. 부모가 다 끼고 돌면서 애를 다 커버하는 거잖아. 거기로부터 under 시키는 거니까 과잉 보호하지 않는 양육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정상 양육이라고 봐도 되겠지. under parenting 오히려. 이건 뭘 요구한다고 그러냐면 structural change. structural 무슨 뜻? structure가 뭐야?
아니, 변하면 change가 변하고 structure. 뭐야? 구조적. 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쉬운 단어잖아, 유진아. structural.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게 부모 개인의 태도를 바꾸라는 소리니?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네? 사회적으로 내지는 외부적으로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은. Unlike most political experts,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와는 달리 she's not just talking about economic policies like family leave and government-supported childcare. 그냥 단순히 family leave 하면 여기 뭐라고 번역되냐면 육아휴직이라고 번역되거든요. 육아휴직 아니면은 정부 지원 양육 사업 요런 것들만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not just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but이 안 붙어도 not only A but also B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야? 옳지.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she's talking about actual physical structures and the cultural change required to populate them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빈칸부터 채우고 갈게. 그녀는 육아휴직이나 정부 지원 보육과 같은 경제적, 이코노믹이니까 경제적 policy 무슨 뜻이야? 정책. 유진아 뭐라고? 정책. 화면 봐. 여기. policy 정책. 경제적 정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육아휴직을 경제적 정책이랄까? 경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육아휴직과 경제라는 키워드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야. 좀 크게 봐야 돼. 앞으로 우리가 영어 지문을 읽는데 경제 어쩌고 그러잖아. 그럼 경제는 뭐냐면 자본, 노동, 임금에 대해서 다루는 모든 영역을 경제라 그래요. 자본, 노동, 임금. 그럼 육아휴직은 뭐야? 노동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정책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정부 지원 차일드케어는 당연히 정부의 세금이 들어갈 거니까 경제 정책이라 그러는 거고. 이해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구조, physical, 물리적인 구조와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서 populate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popul이 people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popul,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popular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opulate 하면은 사람으로 채우다, 인구를 구성하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시설을 채우는데 요구가 되는 문화적인 변화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걸 만들었다고 쳐.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아까 쇼핑몰이나 문화센터 같은 거 만들었다고 쳐. 근데 문화적으로 노키즈존이 팽배해 있어. 그럼 애들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문화적인 변화로서 아이들이 쉽사리 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좀 중요해. 39번은 저온 온실은 2번 방문하는구나. 선에서 멈춘단 말이야. 근데 40번 같은 경우는 과잉 양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뭐 키우는 부모들에게 돈을 주자 아니면은 그냥 키우는 부모들에게 휴직을 주자 선에서 멈추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부모 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사회화를 거칠 수 있는 실질적인 좀 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들이 사회화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육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된다고. 이해돼요? 퀴책 해볼게.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고 7번 We need to build back our tolerance for children in public spaces. 그녀가 쓰기로 우리는 build back 해야 된다. 그래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build가 형성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근데 back이니까 다시 형성해라 이런 뜻이니까. 원래 갖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렇잖아. 노키즈존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생겨난 현상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애들이 뭐 이웃집에 가서도 뭐 있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애들한테 되게 친화적인 사회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그렇다 보니까 다시 형성하자. 뭐를? tolerance 무슨 뜻이었니?
관용이 뭐야? 봐주는 거. 공공장소에 아이들에 대한 관용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라고 그녀가 썼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create safe environments where lightly supervised kids can move around freely. lightly supervised kids란 표현 나오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석되냐면 약하게 감독받는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니? 과잉 양육받지 않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supervise라는 표현이 관리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가 화두니까 과잉 양육하지 말자가 화두니까 그러면 부모가 애를 이제 자유롭게 냅뒀어. 애들이 막 방황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요렇게. 돼요? 퀵책.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독립심과 회복력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 유진아. 독립심과 회복력이라고 키워드를 주고 시작했는데 여기에 덧붙는 키워드가 과잉 양육하지 말자였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명제를 만들 수 있냐면 과잉 양육을 하면 독립심과 회복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만들 수도 있어. 이해돼? 과잉 양육을 하면 독립심도 만들어지지 않고 회복 탄력성도 만들어지지 않아. 다시 말하면 과잉 양육을 하지 말아야 독립심도 생기고 회복력도 생겨. 요렇게 만들 수 있다. 지금 같은 명제를 가지고서 긍정문으로 한 번, 부정문으로 한 번 만든 거거든?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어휘 문제 낼 수가 있어요. 과잉 양육을 했을 때 독립심이 생겨. 류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구성되면 안 되잖아. 과잉 양육하면은 독립심이 생기고 회복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도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틀려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의 어휘 판단 문제나 무관한 문장 찾기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현재 도시와 교외 지역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거나 소통을 자유롭게 시간을 제공한다. 맞아요? 아니죠. 이 사람이 언급한 underparenting은 그래서 under 붙었다고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과잉 양육하지 않는 것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야. 이거는 경제적 정책 변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문화적 그리고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필수 활동들은 부모의 시간이나 돈을 절약해줘? 필수 활동들은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녀야 돼서 엄마 아빠의 시간과 에너지 상당히 쏟아붓게 만든다 그랬어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용을 되찾고 약하게 감독을 제한한다. 어때요? 오케이. 요렇게 마무리.